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현대 엔지니어링이다, 무슨 엔지니어링이다,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회사들은 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취직을 해서 기술 관련된 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사인데요. 오늘 이 엔지니어링이란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 어떤 거고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엔지니어링 진흥법 제1장 제2조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다음 각목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 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전기 분야로 예를 들면 공장 플랜트 전기공사, 자동화 개장공사, 견적서 작성, 수배 전반 설계 제작, 전기 감리, 전기 설계 등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았는데 만약 입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2019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그 1일 기준의 노임 단가를 나타낸 겁니다.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일한 기술자들의 월급을 22일로 나눠서 1일 기준의 노임 단가를 공표한 자료입니다. 구분해 보면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기계와 전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계 분야의 기술사는 38만 원, 전기 분야의 기술사는 37만 6천 원, 기계 분야의 특급 기술자는 32만 원, 전기 분야의 특급 기술자는 27만 8천 원, 기계 분야의 고급 기술자는 26만 6천 원, 전기 분야의 고급 기술자는 24만 원, 기계 분야의 중급 기술자는 21만 8천 원, 전기 분야의 중급 기술자는 21만 7천 원, 기계 분야의 초급 기술자는 19만 1천 원, 전기 분야의 초급 기술자는 20만 원, 전기 분야의 초급 숙련 기술자는 16만 3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사부터 초급 숙련 기술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인정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는 좀 전에 전기 분야 노임 단가가 1일 기준 37만 6천 원이라고 했죠. 이분들은 해당 전문 분야에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급 기술자는 아까 그 노임 단가에 전기 분야에 27만 8천 원으로 돼 있었죠.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그 다음에 학력으로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관련 업무 9년 이상,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관련 업무 12년 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들을 특급 기술자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 학력에서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를 졸업한 자, 이분들은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급 기술자는 아까 전에 노임 단가 1일 평균 전기 분야는 24만 원이라고 했죠. 이분들은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7년 이상, 그 다음에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10년 이상, 학력으로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9년 이상, 그 다음에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12년 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업무 15년 이상 수행한 자를 고급 기술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중급 기술자는 1일 평균 노임단가 전기 분야에서는 21만 7천 원이었죠. 이분들은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4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7년 이상,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6년 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를 중급 기술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초급 기술자는 1일 평균 노임 단가가 전기 분야에서는 20만 원이었죠.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으로는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 3년 이상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초급 기술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고급 숙련 기술자는 1일 평균 노임단가 전기 분야에서는 22만 9천 원이었고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 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능사 보라는 거 처음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기능사 보라는 자격증이 1999년도 3월 27일까지 존속을 하다가 28일부터는 사라진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취득하신 분들이 관련 해당 업무를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 기능사 보는 기능계 자격증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의 자격증이었습니다. 학력으로는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7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고급 숙련 기술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중급 숙련 기술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 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자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3년 이상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 이건 안 됩니다. 그 관련된 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급 숙련 기술자는 1일 노임단가 전기 분야 16만 3천 원이었죠.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사 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요. 학력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초급 숙련 기술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 등급별 기술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지는지 좀 알아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노임 단가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초급 기술자나 초급 숙련 기술자들의 노임 단가를 보면 전기로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만 원이고 16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의 노임 단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19년 하반기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선 청소, 경비, 단순 노무를 하시는 분들의 노임 단가는 7만 9천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 안 되죠. 기계장치 정비원, 자격증이 없이 기계장치 정비를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10만 9천 원, 전기전자설비 정비원 10만 6천 원, 보일러 설비 정비원 10만 6천 원, 15만 원이 넘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격증을 갖고 취업하신 분들은 초급 기술자나 초급 숙련 기술자라고 해도 20만 원이 넘고 16만 원이 넘습니다. 자격증이 없이 이런 기술 쪽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기술도 좋고 일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앞에 이런 좋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자격이 안 돼서 그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자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자격증 취득하시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 국가기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격증 취득하면 취업도 잘 되고요. 자격증이 없을 때보다도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